제목 남편은 내가 집에서 논다고 말했다. 지은이 최유나 지음. 출판사 마음의 숲. 남편은 내가 집에서 논다고 말했다. 저자 최유나. 출판 마음의 숲. 발매 2018.03. 16. 재미있는 책이다.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여자를 새롭게 공감할 수 있는 책일 수도 있다. 나는 너무 재미있게 봤다. 더불어 솔직히 전업주부 1년하고 전업주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지은이도 이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의 생각이 다른 주부의 생각과 같은지 30년 주부 생활을 했다는 친정엄마의 의견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지은이는 기자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지 글이 맛깔스럽다. 나와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술술 책장이 넘어가게끔 글을 쓴다는 것이 부럽다. 내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힘이 있다. 힘들게 기자가 된 지은이는 4년 동안 전력을 다해서 기자에 몰입한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라고 다그치는 분위기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날을 보낸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은 마음에 자존감이 바닥인 나날을 근근히 버티며 산다. 그러다가 줄이 끊어지듯이 번아웃이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 켜켜이 쌓였던 스트레스가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었던 기자,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아이가 없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이전의 기자로서 왕성하게 지내던 나날들에서 급변한 자신을 만난다. 거기에는 시댁에 대한 의무가 있었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딸이 있었고 혼자 자신을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못한 아내인 나에 대해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아무도 지은이한테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움츠려드는 나를 만나게 된다. 그토록 그만두고 싶었던 사회생활이 1년 동안의 전업주부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그리운 시간이 되었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던 그 시간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올라가는 사다리인 줄 알았던 사회생활이 정글짐처럼 옆으로 가도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래서 이제 현명한 여자 후배들은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러다 성취하기 고단하고 힘들지만 견디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해본다. 스스로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우뚝 서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도 86년생인 지은이보다 이전에 살았던 나보다는 훨씬 여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도 여전히 여성들한테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 사회에서 성공한 여자는 싱글이거나 금수저이거나 누군가 다른 여자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여성들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직업과 아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기를 바라본다. 책 속으로. 커리어는 쌓이지만 가사는 휘발된다. 사람들은 왜 전업주부를 논담라고 표현할까? 단순히 말하는 이가 무신경하기 때문일까? 1년째 집안을 일을 도맡아온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가사 특유의 휘발성이 명백히 노동하는 주부를 노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가사 노동의 흔적은 시간과 함께 증발한다. 기껏 낑낑대며 온 집안에 청소기를 돌려도 창문 몇 시간 열어두면 다시 원점이다. 티셔츠까지 적시며 폭풍 설거지를 해도 반나절만 지나면 싱크대엔 아까 씻은 만큼의 그릇이 가득 차 있다. 이 악물고 가스레인지에 눌어붙은 음식물을 박박 닦아도
정신 차리고 보면 치우기 전 바로 그 상태다. 가사 노동의 흔적은 예외 없이 가족의 흔적에 덮인다. 아니,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게 가사 노동이다. 가사 노동의 꽃, 요리도 예외는 아니다.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인터넷상 수만 가지 레시피 중 가장 믿음직스런 하나를 고르고 재료를 손질하고 볶고 찌고 데우고 이 복잡다단한 단계를 거친 결과물은 가족의 젓가락질 몇 번이면 사라진다. 더 지독한 건 끼니 때가 오면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 안 하는 며느리 죄인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죄책감과 부채의식은 피해의식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이 비논리적인 감정의 전환을 나조차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누군가에게 빚졌다는 건 이 약점이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약점은 피해의식의 씨앗이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약점을 빌미로 부당한 걸 요구할지 모른다고 지레 경계하는 것이다. 관계에서 죄책감이나 채무감은 때로 공격성이나 회피 성향으로 발현된다. 증상은 나타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시부모님이 하는 말이 턱턱 걸리기 시작했다. 할머니한테 왜 전화 안 드리니? 안부 전화로 잔소리 들었던 게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사랑 많고 관대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옛날 분인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내가, 어머님은 물론 시할머니께도 종종 안부 전화를 하길 원하셨다. 내 기준의 시할머니에 대한 안부 전화는 며느리의 의무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 문제로 시아버지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적은 없었다. 그냥 은혜하고 돌아서면 끝날 일로 모두를, 특히 남편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나는 결혼하고 처음 얼굴을 붉혔다. 아버님, 오빠도 전화 한 통 안 드려요. 훗날 선 말을 중화시키려. 최선을 다해 웃었으나 모두가 보았을 것이다. 억지로 웃느라 덜덜 떨리는 내 안면 근육을. 꿈보다 방향. 꿈을 이루기 위해 처음엔 여유를, 그 다음엔 건강을,